안녕하세요. 바람처럼 TV입니다. 이 눈빛, 대단합니다. 이 찌또령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눈 모양 같은데, 거기에 우리 고순결은 굉장히 사소곳하고, 상태 좋네요. 예, 이제 그 고순결 역할을 하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 찌또령 나이대에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아주 막 쇠도 뚫을 것 같은 그런 눈빛에 아주 다소곳이 앉아있는 고민정, 보기 좋네요 아주. 근데 이게 진짜로 동료 여자 의원한테 지을 수 있는 그런 눈 표정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고요. 예, 정말 몰라봤습니다. 예, 그동안 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우네요, 여우.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쫙 눈빛을 발사해 주니까 또 이렇게 화답을 하죠, 뭐라고 쫑알쫑알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마 찌또령한테는 어떤 종달새가 떠드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손도 꽉 잡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강한 연대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모르죠. 이제 또 만리장성 같은 거를 또 이제 쌓고 싶은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손도 꼭 잡고 여우입니다. 여우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청래가 제일 부러워하지 않을까. 찌또령 역시 당대표라 그런지 권력이 막강해. 정말 부럽다. 요번에 이건 제 상상이긴 한데 요번에 단식하다가 가면은 내가 저 자리 꼭 꿰차야지. 그리고 지금은 꽝 대신 닭이라고 선우랑 강선우랑 좀 재밌게 지내봐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찌또령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항상. 이 이제 여기서 남방 열사님은 뺐는데 그분은 약간 피해자에 속하시니까 남방 열사님은 뺐고요. 여기는 중전이죠. 그리고 남방 열사님 얘기에 의하면 검사를 사칭해서 그 도망 다닐 때 이 현지궁 집에서 한 보름 정도를 머물면서 굉장히 편안히 지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전 외에 현지궁, 그 다음에 요 마술궁은 그 성남 시인 김사랑을 고소한 이후에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지역 화폐 코나이에 이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지팡이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마술하던 마술사인데 뭐 코나이 이사가 됐으니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뤄낸 마술궁 신승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단식을 할 때 10일 정도가 넘어가서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 보면 찌또령은 거의 초인입니다. 초인.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식인지 아닌지 좀 의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 10시에는 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뭘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간헐적 폭식이라고 그러죠. 이 낮에 안 먹고 집에 가서 뭔가를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는 몸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는 간헐적으로 음식을 끊은 사람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는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초밥 같은 거, 그리고 한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눈빛이 명료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방문한 애들 명단 잘 작성해놔.
살생부 작성용이야. 그렇죠. 누가 왔는지를 잘 적어 놓고 나중에 공천 심사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잘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이. 거기에 부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듬당 의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사람들 온 것만 찍어놨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이 박주민 이 사람은 와 이거 착한 척 혼자 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전세 세비 갑자기 올린 거 그런 거 다 발각이 됐는데도 다시 공천을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민영배는 뭐 위장탈당 같은 것도 다 했으니까 공이 크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와서 다 눈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대표 앞에 와서 또 한번 눈도장을 찍고 사진 찍어서 또 한번 증거를 남기고 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여자분들 만약에 이런 공천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자분들한테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들 특유의 그 인상 빡 쓰면서 째려보고서는 절대로 안 앉을 것 같은데 공천을 받아야 되니 물불을 안 가려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와서 또 다소곳이 앉아 있고 이 찌또령은 정말 이거 당대표 할 맛이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 뭐 다 와서 이렇게 자기 떠받들어 주고 이 눈빛들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그 간절합니까? 이게 단식을 그만두라는 의미에서 간절한 건지 아니면 나 좀 봐주세요. 나 공천 꼭 줘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간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눈빛들은 간절합니다, 진짜. 예. 여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또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언론사 쪽에서 설치를 했겠죠. 대표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이제 다 기록을 하려고 그러고 할만 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 박원순 씨가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고서는 제가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예.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패가망신 시켜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만배 신앙님, 그다음에 유수 타짜, 그 외에 뭐 김어준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을 때 최대 수혜를 받는 찌또령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됩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인 것 같아요. 예. 뉴스타짜 같은 놈들은 결국은 보호받을 자격조차 없는 거죠. 요번에 그 허가 취소 같은 게 답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언론 조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나 대선이 영향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은수미가 징역 2년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2년이 확정이 됐고 시장직도 잃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은수미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찌또령이 굉장히 연관이 많죠. 자기 후계자로 세운 여자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도 자기가 저지른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 막아라. 그 용도로 그냥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은 게 은수미인데 여기가 이제 징역을 받았죠.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조금 더 성남에 대한 조사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은수미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에 아니 본인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누군지 일일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받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고 있었어요. 예, 이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자분이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 속아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가 계속된 구타로 머리에서 피가 이제 막 출혈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머리가 붓고 그러다가 이제 사망한 사고거든요. 근데 이때도 벌써 은수미, 예, 찌또령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범인 성남 국제 마피아파고 그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조폭들의 연관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이 그 찌또령이 뭐 조폭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화면인데 예, 파타야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캡처를 잡아놓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김사랑 작가 TV 주인이죠. 김사랑 시인한테 혹시 옛날에 좀 상태가 좋을 때 사진을 올려서 그 코끼리 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부작용을 겪었다 이런 거를 이제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채팅창에 아니 그렇게 하면서까지 뭘 알려야 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제 말에 되게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당황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이 김사랑 시인이 등산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더 날씬하기도 하고 상태가 더 괜찮았는데 그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한 이후에 코끼리 주사를 맞은 이후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항상 들으니까 그냥 아, 그 큰일이었네 이렇게 끝나는데 본인은 경찰한테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이 됐어.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사 자체가 사람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인 김사랑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찌또령을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이렇게 경찰도 구워 삶으면 경찰들 보고 강제 납치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기 적출 권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상상인데 사실은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제대로 된 밥 같은 거 안 주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흐르고 나면 이 사람이 뭐 거의 단식 10일 한 것처럼 몸 상태 안 좋아지고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위에다가 이 사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뭐 지자체장에다 보고를 하면 지자체장이 아 그럼 그분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장기 적출 허가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손을 보고 이 지자체장 권한 중에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장기 적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